안녕하세요, 연입니다. 오늘은 연애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저는 연애를 한 지 되게 오래돼서 사실 좀 가물가물하긴 한데, 연애를 하고 싶은데 연애가 안 되는 것, 혹은 연애가 반복된 패턴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이제 모태솔로이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연애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면, 물론 연애가 나에게 적절한지 아닌지는 정화를 해야지만 알 수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연애가 나에게 적절한 것이라고는 하는데 왜 나는 연애를 할 수 없는가라고 고민을 하고 있다면, 이제 그런 경우에는 나의 자존감과 상당히 깊은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연애를 하려면 외모가 뛰어나야 한다, 사랑받는 외모여야 한다라는 생각들이 되게 지배적이고, 일단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연애를 하기 위해서는 외모에 먼저 집중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하나의 패턴이자 기억이기 때문에 호오포노포노에서는 외모 때문에 연애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억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자존감이라는 것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성립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 이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것과 그렇지 못한 것에서 자존감의 차이가 나는데요. 자존감이 높으신 분들은 자신의 외모와 상관없이 자기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서 그만의 매력이 잘 풍겨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그 행복이, 운이비리 행복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에게 일종의 매력으로 끌어당기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누군가가 끌릴 때 그 사람의 외모나 외적인 조건 때문에 끌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행복, 운이비리가 느낀 행복에 자연스럽게 보여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연애를 하고 싶은데 연애를 못한다는 것은 운이비리가 행복하지 않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기가 보다 별로 예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멋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매력이 있어서 끊임없이 연애를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모가 절대적인 조건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제 생각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해서 그런 기억들 때문에 자신에게 적절한 연인이 오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른 경우, 자신이 연애를 하긴 하는데 계속 똑같은 연애를 한다면 그것은 반복된 기억을 운이비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같은 내용의 연극을 주인공 배역 맡은 사람만 바꿔서 플레이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진 않았나요? 처음에 시작하는 것과 중간에 싸우고 헤어지는 과정이 지난 연애와 지금의 연애가 같아서 고민이었다면, 나는 지금 같은 기억을 반복 재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에요. 운이비리가 지금 연애를 통해서 이런 기억을 정화해야 한다고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을 알아챌 때까지 운이비리는 반복해서 그런 연극을 보여주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한다면 내가 이 연애를 그만두고 다른 연애를 누군가와 한다 할지라도 계속 반복된 상태에서 벗어나기는 힘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것을 겨우겨우 극복을 해가지고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기억들이 해소되지 않으면 결혼 생활은 연애 때와 별반 다르지 않거나 더 심한 고통 속으로 빠져들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연애가 굉장히 어렵고 혹은 큰 미션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정화를 해서 나의 운이비리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으로 가득한 존재라면 나의 연애도 사랑으로 가득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연애를 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한다는 점은 제 생각에는 내가 상대를 바꾸려고 하는 점인 것 같아요. 사실 상대가
이런 행동이 잘못됐다, 그렇지 않다라는 판단은 나의 기억에서 근거한 것이지 그게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 상대는 나에게 정말 기억을 보여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일 뿐이지 그 사람 자체가 잘못되거나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은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의 어떤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상대방에게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그런 행동을 보면서 내 마음이 왜 불편한지 그것을 돌아보고 자신의 내면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그 원인이 되는 기억을 찾아보고 정화할 기회라는 것을 알아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연애뿐만이 아니라 나아가 결혼 생활에서도 굉장히 큰 팁이 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배우자에 대해서 불만을 되게 쉽게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어떤 문제의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언제나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호포노포노에서는 모든 것을 내 안에 있는 기억이 원인이라고 보고 내 안에 있는 기억을 지울 수 있는 기회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고 계시면서 어떤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 상대가 정말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한다거나 그 상대가 나쁘거나 나를 속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운이의피가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이 기억을 정화하고 다른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부디 알아차리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연애 과정이 상당히 복잡해서 제가 지금 하는 이 말들로 모든 것들이 다 커버될 수는 없겠지만 오늘은 그래도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어요.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 내가 모태솔로라면 연애를 하는 것이 나에게 적절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연애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나의 자존감에 대한 정화의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존감을 정화할 기회는 부모님과의 관계,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정화하면서 자존감을 새롭게 세우고 나의 열등감을 일으키는 기억들을 정화하시면서 운이의피디가 행복하게 하는데 집중을 하시면 여러분에게 적절한 짝을 만나게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내 안에 어떤 기억이 나에게 적절한 연애 상대를 만나는 것을 막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면서 정화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다른 경우, 두 번째 같은 경우에 반복된 연애 패턴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운이의피디가 나에게 정화할 기억이 있음을 반복해서 알려주는 것이고 단지 연애 상대는 매번 바뀌면서 배우가 바뀌는 것처럼 바뀌면서 그 기억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차리실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알로하.